안녕하세요. 고래는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생물입니다. 고래가 자연뿐만 아니라 인류와 우리 문화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큽니다. 멋진 동물이죠? 사실 저는 고래를 매우 좋아해요. 고래는 바다의 왕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고래의 존재 여부가 우리 삶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고래가 없다면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알아봅시다. 고래를 대표하는 종을 먼저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대왕고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생명체입니다. 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공룡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보잉 737기만큼 긴데 4대의 무게를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지금까지 측정된 가장 긴 대왕고래는 33m에 약간 못 미쳤는데 이것은 야구장 다이아몬드의 베이스사의 거리보다 더 긴 거리입니다. 무게가 200톤까지 나갑니다. 이것은 오늘날 가장 큰 육지 생물인 아프리카 코끼리 30마리 정도의 무게입니다. 고래 혀만해도 하마 2마리의 무게이고 입은 사람 10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큽니다. 한 번은 이걸 저희 사내 파티 때 시도해보려고 했지만 지원자가 74명밖에 없었죠. 누가 이런 시험에 동참하려고 하겠어요? 고래밥이 될 수도 있잖아요. 농담입니다. 사실 이렇게 엄청난 크기에 비해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무해한 생물 중 하나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대왕고래가 인간을 공격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아마도 대왕고래 옆에서 안전하게 수영할 수 있을 텐데요. 몸 크기에 비해 대왕고래의 눈이 얼마나 작은지 알게 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겨우 자몽 크기 정도거든요. 다양한 종류의 고래들이 있는데 고래는 크게 2종류로 분류됩니다. 수염고래와 이빨고래죠. 이름처럼 이빨고래는 이빨을 가지고 있고 사냥꾼인 경향이 있습니다. 수염고래는 이빨 대신 칫솔같이 생긴 빗을 가지고 있고 플랑크톤이나 크릴과 같은 작은 유기체를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고래 옆에서 수영을 하게 된다면 눈만 쳐다보지 말고 이빨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좋아요. 고래는 매력적이긴 하지만 지금 당면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모든 고래가 사라진 세상, 인류의 역사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고대 시대에는 물론 저는 그 시대를 살지는 않았지만요. 사람들은 3마리의 거대한 고래가 지구를 등에 업고 다닌다고 믿었습니다. 고래들은 끝없는 생명의 바다를 헤엄쳐 건넜죠. 그런 믿음은 천문학자들이 지구가 우주에 떠있고 지구의 중력 덕분에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3마리의 고래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널리 알려진 신화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고래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냈을까요? 지구는 거대한 바다 코끼리 등에 엎여 있었을까요? 거북이 등에 탄 3마리의 코끼리? 사실 그런 믿음은 실제로 존재했었어요. 선원들이 육지에 도착했는데 알고 보니 그저 고래 등이었다더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개념과 시각적인 요소가 온갖 종류의 영화와 책에 훌륭한 줄거리를 제공합니다. 그런 점에서 만약 고래가 없었다면 포경선 에섹스는 거대한 향유고래와 결코 마주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허먼 멜빌이 19세기 최고의 소설 중 하나를 쓰는데 영감을 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로 모비딕이죠. 그래서요? 그냥 오래된 소설일 뿐이잖아요. 라고 생각했다면 잠깐만요. 여러분은 스타벅스가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 중 한 명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배의 1등 항해사이자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한 명인 스타벅을 아시나요?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없다고요? 어쨌든 고래가 없었다면 스타벅스도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유명했겠죠. 멜빌이 모비딕을 쓰도록 영감을 준 것은 에섹스의 실험만이 아닙니다. 저자는 실제로 고래잡이 배에서 일했고 오랫동안 고래를 잡았습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고래를 사냥해왔고 그건 그저 당연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고래를 사냥해 지방을 기름 램프에 사용하기 시작했죠. 고래 기름은 또한 비누와 화장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고래가 없었다면 인류가 다른 곳에서 지방을 구했을까요? 아니면 비누가 아예 발명되지 않았을까요? 냄새. 고래잡이를 하던 시절 고래 수염은 필수품이었어요. 고래뼈라고도 알려진 그 튼튼한 재료는 밧줄, 그물, 접시,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플라스틱만큼이나 인기가 있었죠. 패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래뼈가 없었더라면 코르셋은 발명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모래시계 모양의 몸매는 패션계에서 전혀 유행이 되지 않았었을 거예요. 아마도 서양 배 모양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만약 고래가 없었다면 세상이 어떻게 다른 모습이었을지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먹이 사슬과 풍부한 바다 생태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범고래가 없다면 바다 사자, 오징어, 그리고 바다 코끼리의 수가 더 많아질 거예요. 바다 사자가 더 많아지면 바다 사자가 먹고 사는 갑각류와 연체동물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바닷가재 가격은 이미 비싸지만 고래가 없어지면 훨씬 더 비싸질 거예요. 해산물은 사치품이 될 겁니다. 평범한 물고기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왕고래는 작은 크리새우를 먹고 삽니다. 고래가 볼일을 보면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와, 대단하겠죠? 어쨌든 그것은 식물성 플랑크톤에게 먹이 공급원을 제공합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일반 물고기의 먹이가 됩니다. 작은 물고기는 큰 물고기에게 잡아먹히고 더 큰 물고기가 또 잡아먹고 생명의 순환 아시죠? 또한 식물성 플랑크톤은 온실가스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걸 도와주죠. 고래가 없는 지구는 더 뜨거워질 수 있어요. 고래가 사라지면 바다는 노래를 잃게 됩니다. 고래, 새, 박쥐, 그리고 인간은 지구상에서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체입니다. 수컷고래는 암컷을 유혹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고 암컷은 자장가를 불러서 새끼들을 안심시킵니다. 놀라운 것은 각각의 노래가 독특하고 겹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노래소리는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퍼집니다. 바다에는 소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고래가 없으면 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 중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고래가 없다면 돌고래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고래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면 말이죠. 돌고래와 포어포이즈는 물론 고래의 일종입니다. 사실 이들이 이빨고래인데 범고래도 알고 보면 사실 커다란 돌고래란 뜻입니다. 만약 고래가 없었더라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아프리카 코끼리입니다. 하지만 고래종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프리카 코끼리는 아마 다른 경쟁자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더 큰 코끼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코끼리와 고래는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은 고래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고래는 바다에 사는 포유류예요. 아가미가 없고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죠. 고래는 종에 따라 매 15분에서 30분마다 머리에 있는 분수공을 통해 숨을 쉽니다. 그런데 이빨고래는 분수공이 하나지만 수염고래는 분수공이 2개입니다. 이 두 고래를 구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어쨌든 여기 한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전 나중에 고래가 된 동물들은 육지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돼지나 하마처럼 보였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마는 고래와 공통된 고대 조상을 갖고 있습니다. 소, 사슴, 기린, 양과 같은 다른 발굽이 있는 동물들도요. 이 고래의 조상이었던 돼지들은 바다 근처에 살았습니다. 위험한 포식자들이 계속해서 영역을 침범해오자 점점 물 가까이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물에서 수생 포유류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됐죠. 아니요, 사실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어요. 이런 진화 과정이 일어나기까지는 수백만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굽과 팔다리는 지느러미로 대체됐죠. 사실 고래와 돌고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엉덩이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남아있는데 마치 인간의 꼬리뼈처럼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 선사시대의 돼지들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집채만한 돼지가 진흙 속에서 뒹굴고 있었을 거예요. 거대한 하마가 사바나의 왕이 됐을지도 몰라요. 확실히 말하긴 어렵지만 아마 지금보다 더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물에 있을 때는 중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래는 사지로 몸을 지탱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거대한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래가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육지와 비교해서 차가운 물에서는 신진대사가 느리게 진행됩니다. 그 결과 고래는 더 많은 지방을 축적했고 그렇게 거대해졌습니다. 마지막 요인은 아마도 물속에는 고래에게 위험이 될 만한 요소가 더 적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래는 방해받지 않고 번식하고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고래는 참 흥미로운 동물이죠?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비디오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